2차 종합특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거든요. 뭐 노상원 수첩 이게 수사가 거의 제대로 안 됐거든요. 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갑자기 변경시킨 거 이거는 진짜 초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창원 3단 지정, 그리고 윤석열 불법 캠프 이거는 진짜 이거 다 조사 안 해도 수사 안 해도 돼. 맞아, 다 이거 그냥 나왔잖아요. 바로 그냥 기소해 갖고 네. 잡아 넣으면 되거든. 그리고 나서 국민의힘 선거 보조금 397억 뺐으면 돼. 그렇죠. 네, 요런 거 등 17개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인데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은 이런 범죄는 밝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했죠. 네. 필리버스터.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은 네. 또 이걸 갖고 말장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말장난인지 말장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소위 종합특검은 이름부터가 모순입니다. 종합은 포괄적이고 특별은 제한적인데 종합특별검사는 말 그대로 General Special Counsel입니다. 민병철이다 이 말이야. 민병철 그래. 아니 이게 무슨 말장난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너무 허접한 말장난이야. 네. 검사를 특별한 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임명하니까 특별검사야. 그리고 종합은 1차 특검 3곳에서 하던 수사를 종합해서 한 곳에서 하니까 종합이야. 뭐가 문제야 임마. 아닙니다. 종합은 포괄적이고 특별은 제한적인데 종합특별검사는 General Special Counsel입니다. 최영 씨. General Special. 한 대 때리고 싶네. 아 정말 너무 미치겠어 나. 저거는 보편과 특수라는 대립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얘기를 종합과 특수로 갖다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이죠. 말장난인데다가 그냥 오류예요, 오류. 근데 사실 그 2차 종합특검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차가 간극이 그렇게 큰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따져보면 사실 지금까지 수사를 하다가 내란이든 뭐 저기 김건희 특검이든 최혜병 특검이든 남은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그럼 덮고 가자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다고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그냥 덮고 그냥 대충 이제 빙산이 이제 드러나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 덮고 그만하고 지방선거도 있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자 이렇게 얘기는 못 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경찰 국수본이라든지 또는 필요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든 이런 방식으로 뭘 또 특검이냐 네. 이 정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 대외적으로는. 근데 그러면 따지고 보면 이런 나머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를 통해서 필요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은 저는 다르지 않다고 봐요. 네. 그럼 남는 것은 결국 어떤 수사기관을 통해서 할 거냐라는 그 형식적인 것만 남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논의 가능하네. 그러면 특검으로 할 거냐 그냥 일반 수사기관에 맡길 거냐라고 하는 것만 따지면 되는데 우리가 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신속하고 엄중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할 때 특검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사안이 딱 거기에 부합해요. 네. 그러면 그런 수사기관의 형식만 정리하는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간극이 크지 않은 문제인데 이걸 내걸고 무슨 뭐 계속 저렇게 뭐 단식을 끌어오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들은 저는 언어 도단이라 맞지 않다. 네. 주장과 형식이 맞지 않다. 이렇게 그러니까 왜 저러느냐. 그 장동혁이 이준석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고요. 이준석이 장동혁을 위해서 대신 필리버스터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필리버스터는 천하람에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러니까- 고소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이 그럼 네네. 이준석 당이라고 네. 합시다. 네. 예. 자 고소 조심해야죠. 네. 예. 지금 장동혁 대표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단식을 하는데 그게 왜 하는 거야? 이 명목상에 그거는 그거예요. 뭐 민주당 동공천 특검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통일교 특검 해야 된다. 근데 그쪽에서 얘기한 것은 오직 민주당, 오직 통일교라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 그것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돈공천 특검을 다 하자.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을 다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준석은 피의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 돈공천 할 때 명태균, 김건희, 김영선 그 국회의원 수당 2분의 반 가지고 거래했을 때 당대표 누구예요? 이준석 대표님. 예, 지난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누구예요? 이준석 대표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을 다 넓혀서 하면 이준석이 피의자가 됩니다. 이해관계가 잘 맞네. 이해관계가 잘 맞아. 그러니까 장동혁이 대신
단식하는 겁니다. 아, 이해관계가 대신 맞아. 그다음에 이 종합특검 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완전히 계속 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당의 천하람이 대신 필리버스터 하는 거예요. 야, 예리하다. 네, 서로 대신 투쟁해 주는 겁니다. 대신 서로 그러네. 자기들이 하기에는 민망한 거를 서로 대신해서 해주고 장부상. 아, 그러네. 내 둘이 일을 갖고 내가 투쟁하면 보기가 민망하니까. 야, 그거 아주 예리한 둘이 구조네. 서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오. 서로. 굉장히 수긍이 됩니다. 예, 그래서 외계인들끼리 연대하는 거 외계인 연대. 네. 아, 나는 장동영 대표가 왜 단식하나? 나는 굉장히 의아해하고 예, 있었는데. 그리고 갑자기 야, 천하람 일리 있네. 원내대표는 왜 거기서 필리버스터를 하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에서 밀려서 대신 투쟁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장동혁 단식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해외에서 뭐 조기 귀국하겠다 예, 조기 말 나오고. 귀국합니다. 네, 뭐 동조 단식하겠다 예. 뭐 이러잖아요. 아 이게 맞아 떨어지네. 야, 예리한데. 딱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네. 네, 서로. 자기를 갖고 자기가 투쟁하면은 이 범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민망하거든. 야, 대리 투쟁. 일리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아무튼 2차 종합특검은 이제 곧 시작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저희가 좀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두 분 보내고 저희가 검찰 개혁 얘기는 다른 분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근데 또 두 사람 왜 보냈냐고 너는 뭐 검찰 가랑이 사이로 들어가냐 좀 이럴까 봐. 다양한 의견 들으라면서요. 두 분의 의견을 저희가 많이 들었으니까 또 다양한 의견. 보안 수사권은 공소청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또 와 있어요. 네. 다양하게 이야기를 듣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시켰잖아요. 왜 오시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네네. 그 내일 당에서 그 말씀하신 검찰 개혁 관련한 네. 그 정책 의총을 통해서 정책 의총을 통해서 이제 디베이트 형식으로 좀 논의를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2차 종합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자꾸 이런 거 하지 말고 민생 경제 챙겨야 되는 거 이게 아니냐? 민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이게 양립 불가능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그렇습니다. 않고요. 일단 맞습니다. 특검은 출발을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민생 경제에 집권 여당이 집중할 거고요. 오히려 민생 경제 발목 잡고 있는 것은 200건 가까운 민생 법안을 지금 필버하겠다고 그렇죠, 저러고 그렇죠. 틀어막고 있는 그것도 국민의힘이에요. 맞고. 국민의힘 그런 얘기 할 계제가 아니다라는 거고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면 문제입니다. 아, 내란에 대한 사면. 저는 윤석열이 저렇게 기고만장하는 거에 백그라운드는 사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권 바꿔서 사면 받겠다. 아니 서정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는 것으로 벌써 알고 얘기가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요. 네. 재판에서 저렇게 계속 일관되게 저렇게 나오는 것은 윤핵인 극우 세력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어 가면서 종국에는 사면으로 끌고 간다. 왜냐하면 그런 세력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적 혼란을 계속 조장할수록 사면에 대한 유혹에서 현직 대통령들이 고민을 할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을 애초에 틀어 막아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틀어 막기 위해서 신속한 사면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 그 법안은 지금 발의가 돼 있나요? 발의가 네, 됐죠. 여러 저도 군데서 발의했고 발의는 여러 됐어요. 의원님들이 지금 발의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뭐예요? 저는 그 반드시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개인적으로. 특검에 담으려고 했다가 이제 방향을 좀 선회해서 아. 사면법 개정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특검에서 제가 이번에 들어간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지금 총리실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내란 TF 뭐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들어가 있거든요. 저 이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다. 왜냐하면 그날 밤에 12월 3일 날 밤에 지방자치단체 장별로 시장 군수별로 대응 양태가 달랐어요. 일단 시키는 대로 했던 데도 있고요.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예, 행안부에서 나온 대로 했던 데도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딱 거부한 데도 있고요. 네. 시장 군수가 사라진 데도 있습니다. 사라져요? 몇 시간 동안 종적을 알 수 없어. 오. 짱을 본 거지 말을 하자면 어. 그런 분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양구군은요. 계엄군이 군청을 실제로 갔었잖아요. 접수했어요. 예, 그거는 갔었어요. 예, 접수했고 진지도 읍내에다가 다 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대응을 했느냐. 그리고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내란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누가 있는가. 이거 가려야 됩니다. 네. 이번 종합특검에서 저는 이 부분이 들어간 게 너무 잘 됐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이건 잘 고맙습니다. 모르고 계신 부분들이 있어서 요거는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사면 네. 가명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사면 복권 가명 아. 네, 종합 세트로 아. 국가 전복 범죄에 대한 내란과 내란, 외환 외환, 연시. 군사 반란, 군사 이런 반란. 특정 범죄는 네. 국가를 뭐 뒤집겠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아, 그건 진짜 시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한때 굉장히 시끄러웠던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아, 네, 이게 이제 거의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고요.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너무 짧게 모셔가지고 주말 내내 제가 죄송했습니다. 일부러 또 저 임팩트 있게 해주시려고 짧게 하셨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예. 긍정적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아니 제가 몰랐는데 네. 우리 의원님이 그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신 이력이 있더만요. 맞아요. 예, 문재인 정부 17년부터 20년까지. 아, 그래요? 예. 예. 저는 뭐 길에서 뭐 누구랑 싸우다가 국회의원 되신 줄 알았어요. 아, 그러세요? 커플소로서 근데 예, 예. 청와대에 계셨군요. 아, 그럼요. 예. 네. 또 제가 경제수석실에 있었어요. 경제서 근본이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근본 있는 분이야. 개념 의원입니다. 예, 무슨 개념 동네 의원. 건달 예. 아닙니다, 여러분. 예. 예, 근본이 있는 분입니다. 아니 동네 건달. 또 그런 농담까지 또. 농담은 상관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수석실 얘기하시기 전에 네. 청와대 얘기하니까 어디 청와대에서 셰프 하셨었냐고. 경제수석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또한 역시 금요일에 잠깐만 제가 모셔서 주말 내내 죄송했습니다. 정의규현, 김규현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난받는 거를 월요일로 늦춰주시려고 또 왜 비난이에요?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합니다. 예. 다양한 그러니까 의견. 뭐. 네, 좋습니다. 자, 먼저 그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해 가지고 짧게 좀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룡 경정의 동부지검 파견 요거 해제됐어요. 네. 예, 그래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백희룡 경정이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파견 명령 자체가 기획된 업무였습니다. 백혜룡을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여서 백혜룡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이 실체가 없다고 종결을 하려는 그런 의도하에서 기획된 업무였습니다. 네. 이로써 이제 그 백혜룡 수사팀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사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수사팀은 이제 다 나가고 신규 수사관 5명을 공모 방식으로 다시 선발을 한다고 합니다. 오, 네. 그리고 동부지검의 요청으로 경찰이 백희룡 경정에 대한 감찰을 시작을 했어요. 네. 예,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인 세관 직원의 가족 사진, 거주지 정보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혜룡 경정은 여러모로 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좀 뭐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마치 두 분의 관점이 정반대라서 이렇게 또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이런 다양한 의견이 좋습니다. 네. 아, 네. 기획된 음모의 장에 제가 온 것 같아요. 예, 두 분의 뭐 정정님은 네. 아닌 아닌가요? 제가 봤는데 관련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하시던데. 문제요. 아니 관련해 가지고 음모에 안 우리 말려드셨습니다.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 검사님도. 부분에 대해서.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맞는지.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공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런 거요. 사실 백경정님 보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분이 박정은 대령 제가 변호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아마도 이랬을 것 같아요. 박정은 대령이 최해병 사건을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항명 사건을 내가 수사하겠다. 라고 했다면, 그러니까 나한테 수사 외압을 가한 자들을 내가 수사해가지고 이종섭이나 김계한 내가 수사해서 잡아버리겠다라고 하셨다면은 아마 전 말렸을 거예요. 네네. 네, 왜 그러냐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물론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수사 외압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수사관이니까 수사해갖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응징을 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약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하는 꼴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잉 수사가 될 수 있죠. 그 과잉 수사도 뭐 그렇지만은 이게 제3자가 봤을 때, 예, 그러니까 사법적 관점에서 이게 정당성이 있느냐. 그럴 수 있죠. 그럼 네. 이제 피해자들이 전부 이제 만약에 그 경찰분들 중에서 뭐 음주 단속이나 이런 거 하시다가 맞거나 이렇게 당하는 분들 있잖아요. 얘 내가 수사할 거야. 라고 다 해버리면은 이게
또 경찰청 지휘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은 들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와가지고서는 많은 분들이 이 진실이 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거거든요. 마약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실. 그렇죠. 네. 저도 궁금해요. 네, 사실 이 사건은 정말 이상한 사건인 건 맞아요. 네. 저도 초창기부터 궁금했었고 지금도 그렇고 사실 이제 보수 언론이나 막 이런 데서 취재를 하는 기자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심지어 그 사람들도 야, 이 사건은 좀 되게 이상해. 이상하지. 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3관까지는 뭐가 있지 않을까? 네. 최소한. 네. 네, 그런 생각은 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건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서 국민께 이 소상히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으니 이제 국민들은 검찰 동부지검에서 하는 말도 못 믿겠다. 네. 라는 것이고 백혜룡 경정의 말도 또 반대쪽에 계신 분들은 왜 저렇게 오바를 하실까 하는 상황에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네. 이런 상황이면은 뭐 저는 아주 좀 피해자가 수사를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일이기는 한데 네. 그냥 아주 특별한 예외로서 이제 백혜령 경장한테 권한을 주고 수사팀도 뭐 충분히 원하는 대로 꾸릴 수 있게 하고 그럼 수사를 한번 해보게 하는 것도 그게 거의 지금 남은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그거는 거의 끝난 방안 아니에요 지금은? 근데 지금 와가지고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검사님이 말씀하신 그 방안은 이미 제가 볼 때는 끝난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파견 그게- 해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볼 때 그렇죠. 재논의되기가 근데 어렵습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저는 뭐 잘 음.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최혁진 의원님께서 보는 한번. 네, 결국은 이제 예, 동부지검 그 있으시면은. 수사팀이 이거를 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언젠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일지 저는 벌써부터 좀 걱정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제 뭐 잘 이해하려면 몇 가지 이미 여기저기서 나온 얘기고 매불쇼에서도 나온 거지만 네. 하나 좀 이 사건의 독특한 과정을 좀 네. 정확히 봐야 됩니다. 네. 이 마약 사건, 말레이시아 마약 밀반입 사건 관련해서는 관세청 인천세관이 결부가 돼 있다라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 네. 그것을 인천지검이 덮었다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 있었고 네. 인천지검이 무리해서 덮는 데는 윤석열, 김건희라는 뒷배가 있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일반적인 수사로는 조사가 어렵다 그래서 민주당이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네. 그 상설특검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 특검법에 특검을 그 최상목 직무대행이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네. 특검 임명을. 네. 그래서 이제 대선이 끝났어요. 네. 대선이 끝나자마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마약 사건은 상설특검으로 그냥 하는 그렇지.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때 상설특검으로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예. 근데 문제는 갑자기 심정이가 갑자기 나서 상설특검을 하겠다라니까 화들짝한 게 누구냐? 심우정이야. 검찰총장이 그렇지. 합수단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조용히 있다가 네. 왜? 본인이 수사의 대상이에요. 당시 심우정이는 의심받는 자야. 맞습니다. 인천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인천지검의 외압이 이 사건 의혹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본인은 의혹의 당사자거든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따지면. 맞습니다. 근데 의혹 본인이- 당사자가 수사팀을 꾸려. 예. 합수단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과거에 백경정이 기자회견 이 마약 사건 하려 그럴 때 조경로 경무관 등을 통해서 관세청에서 자기들 빼달라 그랬다라는 외압이 있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합수단에 관세청 파견자도 들어옵니다. 의혹의 당사자, 수사의 당사자가 합수단의 결합까지 해요. 그럼 당시 민주당에서 이거를 합수단 이거를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뭔 얘기야? 대통령도 상설특검 가자라고 했는데 그냥 가면 돼. 가면 돼.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렇죠. 일단 합수단으로 하겠다니 합수단의 경과를 봅시다 한 거예요. 맞아.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걸 봐야 됩니다. 맞아.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생각난다. 백혜룡 경정이 음모에 빠진 것 같다. 기획된 음모에 빠진 것 같다 그랬더니 갑자기 일부 언론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렇게 기사를 막 냅니다. 기획된 음모.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백혜룡 경정도 수사팀에 포함하라고 네. 10월 12일 날 이야기를 했어요. 네. 10월 12일 날. 네. 그러면 기획된 음모의 당사자는 이재명 대통령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겨냥했다, 선 넘었다 이러면서 막 프레임을 짰어요. 그러나 국정감사 때 저희가 또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에요. 10월 12일 날 대통령이 말씀하시기 전에 10월 10일 날 노만성이 국감장에서 자신도 멍해가지고 얼떨결에 진실을 다 얘기해버렸어요.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기 전에 10월 10일 날 내가 이문정 검사장에게 전화해서 백계령 경정을 합수단에 데려다 놓으라고 얘기한 건 본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문정 검사장도 거기에 확인이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대통령께서 백혜령 경정을 합수단에 포함하라고 하기 전에 수사팀에 포함하라고 하기 전에 이미 노만석 검찰은 백혜령이 바깥에서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그게 부담이 되니까 합수단에 데려다 놓으라고 자기들이 먼저 기획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백혜령 경정은 이 수사팀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을 그 이후에 하셨기 때문에 안 가면 대통령의 명을 거역하는 모양새가 될 것 같아서 가도 내가 일하기가 어려울 텐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네 하고 간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또 하나 백혜령 경정이 왜 저렇게 오바를 하느냐. 계속 지금 합수단에서는 백혜령이란 일개, 제가 경찰분들한테 미안해요. 여기서 일개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일개 경정한 사람의 과대망상증인 것처럼 계속 프레임을 짜죠. 맞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검사를 해보셨지만 검찰청에는 수백 명의 검찰청 출입 기자들이 있어요. 네.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정 혼자죠. 자기가 동등한 수준으로 언론에서 이 싸움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본인이 극단적인 방식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사건의 지시를 알릴 길이 없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저는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잘 얘기하셨는데 이제 핵심은 뭐냐. 5천 쪽이 넘는 수사기록.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 그러셨는데 저도 일정하게 동의하는 건 자, 상설특검법을 유보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합수단이 하는 꼴을 좀 보다가 그렇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상설특검 그때 가면 되지. 맞아. 이게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맞아. 근데 지금 꼴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못 믿겠다잖아요. 도대체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없고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악마적 프레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이라도 상설특검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또 하나 중간 수사 결과 때 본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도 개입하는 적이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죠. 네. 수사할 게 없으면 합수단을 해체해야 됩니다. 왜 지금 합수단을 시간을 끌고 있느냐? 최종 수사 결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최종 수사 결과에 자기들이 마지막 남은 게 뭐라 그랬어요? 김건희가 여기에 개입됐나 안 됐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중간 수사 때 뭐라 그랬습니까? 대통령실이고 어디서도 외압을 가한 흔적은 못 없다. 찾았다 그랬어요. 예. 그럼 끝난 거죠 이미. 맞습니다. 네. 시간 끌고 앉아 있는 거예요. 시간 끌고 앉아 있는 거. 그러면 합수단 해산하고 원래대로 상설특검법이 통과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을 가동시키는 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길게 답변. 저의 목이 타가지고. 그 리액션이 또 마음에 안 드셨던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죄송합니다만 저를 또 굉장히 편향적인 사람이라고 보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상설특검 출범을 지시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우리가 이 얘기도 수없이 나왔어. 예. 그때 갑자기 심우정이 나서가지고 수사팀을 꾸려버린다니까.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엄청나게 분노했었단 말이야.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잠깐 망각하고 있었던 거를 짚어주신 것뿐이에요. 그때 네. 이상한 게 수사의 대상이 된 사람들이 합수단을 꾸린 거에 대해서는 조용했어요 언론이. 저희는 진짜 분노했어요. 근데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신고자 무슨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피해를 줬다는 대상을 수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말이 먹히려면 수사의 대상인 자들이 합수단을 만든 게 더 큰 큰 이해충돌이에요. 이해충돌이야. 그거는 그렇죠. 맞아. 이걸 하지 말면 이 말이 그렇지. 먹힐 수 있지만 그렇지.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프레임이 나오는 이유 검찰 주변에는 수백 명의 출입 기자들이 있고 네. 그분들은 검찰들로부터 일정한 보도 자료를 받지만 백희룡 주변에는 없어요. 네. 매불쇼밖에 없어요. 최욱 앵커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여기 자신이 계속해서 없어지는 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댓글에 최욱이 저거는 무슨 강경파다. 그리고 저건 너무 편향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는 이건 어떤 세계관인지 모르겠는데 정권을 흔든다. 이건 어떤 세계관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강경파까지는 내가 어떤 세계관인지 알겠지만 매일 그러니까 예. 나도 이걸 다루는 게 주저하게 되는 거야. 아니 대통령의 입장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한 건 검찰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궁금한 것이 이제 예. 상설 특검을 하는 거야 뭐 의목이 있으니까 하는 건 네, 맞는데 그럼 백혜령 경장님 입장이 제가 좀 궁금해요. 예, 예. 본인이 수사를 안 하셔도 된다는 입장이신 건지 특검이 된다고 하면은
아니면 그래도 이제 본인이 수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만약에 입장이신 건지.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까지인데 무조건적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네. 자기는 정말 기회만 주신다라면 열심히 수사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건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그 정의규형 김규형 검사님처럼 합리적인 분들까지도 품고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상설 특검을 출범시킨다면 거기서는 백혜련 경정은 그냥 빠지는 거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긴 하네요. 백혜련 아니, 경정은 저는 만약에 이제- 김규현 변호사 같은 분이 상설특검에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기꺼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김규현 변호사 말고 저는- 그러니까 네. 이런 분들까지도 예. 좀 이렇게 함께 좀 지지받을 수 있게끔 그렇죠. 상설 특검에서는 백혜련 경정이 물론 이 수사에 대해서 가장 이해도가 높긴 하겠습니다만 네. 빠지는 것도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이제 제안인 것 같아요. 제안이라기보다는 이제 특검을 할지 아니면은 백혜룡 경정님한테 수사권을 줘가지고 하는 게 나을지 이 두 방안 중에 어떤 게 나은지 한번 검토를 해보려면은 본인의 의사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뭐 그럴 어떤 수 생각을 있죠. 갖고 네. 계시는지.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이제 본인이 원 없이 수사를 해보게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근데 이제 구조는 상설특검법이 이미 통과가 돼 있었고 네. 대통령께서도 상설특검으로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으니 모양은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 후자로 하면 더 확실하겠지만 후자를 하자 그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반발이나 무리수가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하나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합니까? 백혜련 경정이 5,000페이지의 수사 기록을 가져나간 걸 가지고 네. 또 문제를 삼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네네. 안 가져나가면 불법입니다. 그거는 무슨 말씀이죠? 이게 부패방지 권익위법 56조에 따르면 공직부패를 발견한 자는 바로 신고하게 돼 있어요. 즉시 그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돼요. 백혜련 경정 이야기는 합수단조차도 이 사건을 해태하거나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까지도 자기는 거기 가서 다 찾아서 기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을 거기 두고 온다라고 하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 이 증거를 다 폐기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한 게 됩니다. 갖고 나온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적법한 거고 공직윤리법에도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 자기가 사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화곡 지구대 국가수사기관인 경찰 조직에 고의 간직하고 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 이걸 불법이란 프레임을 통해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이걸 가져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미리 초치기 차원으로 말씀드립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